자, 2주차 폴더 옵션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10쪽 오른쪽 내용이네요. 폴더는 뭐예요? 폴더는 이걸 폴더라 그러죠. 이렇게 접는 거를 폴더라 그래요. 옛날 폴더폰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핸드폰 중에. 폴더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뭐를 집어넣는, 접어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내용을 뭐를 넣고 서류를 넣고 이렇게 닫는 거, 이걸 폴더라 그래요. 이걸 우린 보통 파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문방구에 가서 파일 주세요 그러는데 폴더예요. 명칭이 폴더고, 이 폴더 안에는 파일이 들어있고 또 다른 폴더가 있을 수가 있죠. 과거에는 디렉터리라 그랬어요. 디렉터리. 폴더라는 말을 안 하고 디렉터리라고 했는데, 디렉터리란 말은 뭐냐면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의 묶음, 전화번호부라든지 우편번호부라든지 그런 것들, 연관성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걸 우린 디렉터리라 그랬어요. 아직도 대형 컴퓨터에서는 폴더라는 말을 안 하고 디렉터리라고 해요. 이제 PC 개념에 들어와서 이제 디렉터리라는 말을 쓰다가 폴더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즉 연관성 있는 거를 보관해 두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컴퓨터에 가보면 여기 뭐 내 문서는 문서, 내 비디오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에는 이미지들이 집어넣어 있고, 이렇게 보통 연관성 있는 걸 넣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폴더라고 부르고, 이 폴더 안에는 분명히 파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폴더 및 파일에 관련된 어떤 옵션을 보자. 옵션이란 말은 또 뭐예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전단지에 뭐라고 하냐면 CD, DVD 있잖아요. 옵션 이렇게. 그럼 뭐예요? 안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견본주택 같은 데 가서 이제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견본주택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뭐 붙박이장, 냉장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 열고 옵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다 주는 줄 알고 우리 간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주잖아요.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붙박이장이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폴더 옵션이라는 것은 어떤 폴더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그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폴더 옵션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요, 제어판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요. 제어판. 시작 제어판에 가면은 이 안에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내 컴퓨터에 가면, 내 컴퓨터 탐색기라고 하죠. 이 탐색기에 가면은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요. 도구에 가면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도구라는 메뉴가 본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어떻게 보냐면은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펼쳐지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도구라는 이 메뉴를 보이게끔 해놓은 것 같은데 원래는 안 보였죠. 그러면 Alt키 눌렀다 띄면 도구라고 있고, 거기 밑에 폴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Alt가 무슨 메뉴라고요? 메뉴를 호출하는 메뉴예요. 메뉴를 호출하는 기능. Alt라는 메뉴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Alt키 눌렀다 띄고 Alt하고 T 누르고 O 누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여기 T라고 써 있잖아요. 도구에 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lt T 그럼 도구가 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이니까 O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O 누르면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파일은 F로 되어 있고, 편집은 에디트, 보기는 뷰, 도구는 툴, 도움말은 헬프, 그 약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lt T 누르면 도구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명령은 뭐다? N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 들어가는 거고, S는 뭐예요? 동기화 센터 열기가 들어가는 거고, O는 옵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첫째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 거냐, 새 창에서 열 거냐 하는 건데,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있는 뭐 사진 클릭하면 사진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창에 열렸잖아요. 그런데 얘를 새 창에서 열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요. 자, 음악을 클릭하면 여기 동요 모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나 보세요. 동해모음이라는 폴더가 새로 열렸잖아요. 새로 열렸어요. 원래는 같은 창에서 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대로 열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한 번 클릭해서 여느냐, 두 번 클릭해서 여느냐. 우리 보통 더블 클릭해서 열지 않습니까? 인터넷은 클릭만 해도 열리죠. 그렇게 하려면 한 번만 클릭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변해요. 손가락으로 열려서 이렇게 클릭만 하면 열리죠, 바로. 인터넷처럼.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폴더 열기, 자동으로 현재 폴더 확장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안 나오는데 왼쪽에 여러분들이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 들어가면은 뭐 HNC 폴더도 있고 무슨 폴더도 있고 잔뜩 열잖아요. 제가요. 열었는데 위에 주소줄은 어떻게 됐어요? 뭐를 많이 지나갔다고 보이지만 왼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C 드라이브만 딱 달랑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뭐 폴더를 표시하겠다, 확장을 시키겠다라고 제가 하고 가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C 드라이브 어떻게 돼요? C 드라이브가 왼쪽에도 어떻게 돼요? 열려지죠? 왼쪽에 이렇게 따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열리잖아요. 같이. 여기서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또 여기 있는 폴더가 왼쪽에도 열리고. 과거에는 이랬어요. XP에는. 근데 이제 윈도우 7로 가서 보니까는 대부분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이거 잘 안 해요. 왼쪽에 있는 걸 클릭 안 하고 오른쪽을 클릭하고 들어가더라 이거지. 오른쪽을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더라 이거야. 근데 왼쪽에 있는 게 막 펼쳐지면 어떨까요? 버거워. 뭐가 많이 열리면 불편해해. 그래서 이거를 안 보겠다라는 거죠. 기본 값으로.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기. 보기에서는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거죠. 드라이브 문자를 표시하겠느냐. 기본값으로 놓으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은요. 기본값 복원을 누르면 그냥 기본대로 나오는 건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메뉴를 항상 표시할 거예요. 지금 메뉴가 없죠. 위에요. 위에 없으니까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나 메뉴를 항상 볼래 라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메뉴가 여기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메뉴 잘 안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필요한 사람은 열어놓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드라이브 문자 표시를 안 한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C인지 D인지 모르죠? 안 나오잖아요. C 드라이브인지 E 드라이브인지. 그래서 드라이브 명칭을 표시를 해줘야 이게 C인지 D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다 좋은데 우리는 이것만 아시면 좋아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사진이란 폴더에 갔어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위바위보 이렇게만 돼 있네요. 접사 1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럼 얘 본래 파일 이름은 뭐예요? 접사 1.jpg인지 뭐 png인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단 말이야. 확장자가.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반은. 초보자들은 안 봐도 편하지. 그래서 폴더 옵션에 가서 보기 탭에 있는 알려진 파일 형식을 숨겨라 하는 것만 좀 해제하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jpg 하고 뜬단 말이에요. 이런 확장명 보시는 거 꼭 하셔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요. 지금 내 컴퓨터 실행하셨어요? 네. Alt 키를 눌렀다 떼어보세요. Alt 키. 그럼 저 위에 메뉴가 나타났다 들어갔다 그러죠? 예? 네. 예, 그럼 그 도구에 가서 옵션, 폴더 옵션. 자, 보기에 가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숨긴 파일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거였어요. 숨긴 파일. 숨긴 파일은 뭐냐면 내가 안 보여주려고 숨긴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잖아요. USB 메모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에 모르고 내가 USB 메모리를 꽂았어요. 그러면 USB 메모리는 급격히 바로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주로 내 컴퓨터는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증세가 없는데 USB 메모리는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폴더나 파일이 안 보여요. 분명히 용량은 가서 보면은 자 보세요. 제 USB 메모리가 지금 절반 정도 이상 썼잖아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바이러스에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히든 바이러스라고. 그러니까 없어졌네 이런단 말이야. 없어졌네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안 보시고 이것도 보는 방법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용량을 보시는 습관을 가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서 봤더니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 이거야. 그러면 뭐 잘못됐나 하고 어떻게 얘를 포맷해버려. 포맷을 한단 말이에요. 포맷을. 그럼 포맷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워지잖아요. 포맷하고 나서 뭐를 집어넣으면 그때는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소비자가 골탕을 먹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숨겨져 있는 것도 보세요라고 여기서 체크를 하잖아요. 숨긴 파일도 표시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안 보이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C 드라이브 한번 가볼게요. C 드라이브 보세요. 여기 흐린 거 있죠. 아이콘이. 폴더가 흐릿한 거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흐릿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볼까? 여기도 흐릿한 거 있다. 자세히 보시면 뭐가 흐릿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본래 숨긴 거예요. 숨긴 건데 왜 숨길까? 니들은 볼 필요 없다 이거야. 속된 말로. 왜? 괜히 숨긴 거 집어넣고 들어가서 봤는데 뭐가 보여. 그럼 또 재미삼아 뭐 지울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잘못해서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아예 안 보이게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컴퓨터 C 드라이브는 건들지 말고 USB 메모리 들어가서 보면은 흐릿한 폴더가 보이면은 뭐다? 감염이 돼서 숨겨진 거구나.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를 숨겨 볼게요. 제가 이거를 속성에 가서 오른쪽 버튼으로 속성 가서 숨김 했단 말이에요. 숨김. 그러면 원래 옵션대로 제가 가볼게요. 원래 옵션대로 숨긴 것도 봐라. 아니 숨긴 건 보지 마라. 그러면 안 보여줬죠. Q라는 걸 제가 방금 전에 숨겼어요. 이것도 숨겨볼게요. 자, 이것도 숨김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숨었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야. 못 찾아.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폴더 옵션에 가서 숨어있는 것도 보자 이거지. 숨어있는 것도 보자. 그러면 탁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숨긴 거를 해제하면 안 숨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숨긴 거 제가 해제할 거예요. 그럼 이제는 깨끗한 폴더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컴퓨터에서는 자격증 공부할 때 다 배운 건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평상시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평상시 조금씩 써왔고, 그래서 선생님 제 USB 메모리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가져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숨김 속성에 걸려버린 거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풀어드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와, 실력이 굉장히 좋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할 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배우면 남들이 흔히 말하는 고수가 되는 거고, 그 조금을 몰라서 뭐라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예. 자, 거기 있던 내용들을 좀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보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1번. 다음 폴더 옵션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메뉴홈이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모두 가능할 거예요. 네 번째,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그게 아니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어디 있었어요? 이 도구에 보면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여기 있는 거지. 옵션에 있는 건 아니잖아.
도구라는 메뉴죠. 그럼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또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 나왔으니까. 네트워크는 내 게 아니라 남의 거죠. 네트워크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연결되는 걸 네트워크라 그러죠. 니랑 나랑 연결하자 이거야. 그래서 인맥으로 연결되면 휴먼 네트워크라고 하고, 우리말로 인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끼리도 네트워크가 되죠. 여러분 되게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공유기. 이 공유기에다가 여러분이 유선이나 무선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컴퓨터들이 다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프린터기도 연결이 되고. 그럼 네트워크는 왜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네트워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원 공유예요. 아빠가 갖고 있는 프린터기를 자녀들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쓰겠다 이거죠. 우리가 사람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심심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공유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을 공유하려고, 내가 좀 얻어 쓰려고, 또 내 기술을 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러면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뭐냐면 자녀들 방에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자녀들 방에 있는 컴퓨터에 내문서 안에 무슨 QQQ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더라 이거야. 그거를 나는 L 드라이브로 쓰고 싶어. 여기 컴퓨터에 가보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드라이브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나는 S 드라이브에다가 다른 컴퓨터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누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폴더가 보이잖아요. 이 폴더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폴더를 선택해. 여기 픽처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드라이브가 하나 생긴 거예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하나 생긴 거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죠. 상대편의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걸 지우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 컴퓨터가 지워질 수 있죠, 자료가. 그럼 이제 상대편 컴퓨터가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보기만 해. 뭘 지워, 내 거를 함부로.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해줄 때는 룰이 있어요. 일단 주인이 어느 드라이브, 어느 폴더들을 공유할 건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나는 얘를 공유를 걸겠다. 이렇게 공유를 걸겠다. 그래서 홈그룹을 걸겠다. 하고 공유를 연결을 해줘요. 허락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공유받은 것들만 내가 꺼내 쓸 수가 있는 거야. 남의 거를 들어가서 죄다 뒤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못 보지.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지. 반칙이잖아요, 그거는. 주인이 허락해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기만 그 다음에 쟤는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자, 이거야. 그 뭘까요? 제 컴퓨터 폴더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애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쓸 수 있게끔 제가 읽고 쓰고 지우는 기능을 다 거기다 지정을 해요. 그럼 애들이 와서 그 공유된 폴더에다가 저한테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제 컴퓨터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건너방에서 애들이 막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 이거는 보기 좋은 건데 그 뭐 즐겨찾기 항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복사해서 제 폴더에다 붙여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 컴퓨터에도 딱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근데 보기만 하라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못 넣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 있게끔 폴더를 공유를 걸죠. 그럼 애들이 와서 아빠 폴더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또 봐가지고 꺼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하나는 나 혼자만 쓰는 거지만 컴퓨터가 2대, 3대가 모이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 특성상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것도 몇 날 며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답은 네 번째가 옳지 않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처럼 하이퍼텍스트가 뭐예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폴더 옵션에 가서 한 번 클릭하면 움직이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제어판에 가서 폴더 옵션에 가서, 그렇죠. 폴더 옵션. 근데 보기를 보세요. 제어판에 폴더 옵션을 가느냐, 제어판에 인터넷 옵션을 가느냐, 제어판에 접근성 센터를 가느냐. 접근성 센터는 뭐냐면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 옵션은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 프로그램상에서 인터넷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인터넷상에 홈 버튼을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관리해 주는 게 인터넷 옵션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건 폴더 옵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파일의 속성이 있어요. 파일과 폴더의 속성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일 밑에 속성, 미리말이 나오죠. 숨김은 뭐예요? 안 보이겠다라는 거죠. 보이지 말아라 하는 거죠. 공유는 뭐죠? 공유를 누르면 딴 사람도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급 공유도 있네요. 고급 공유. 자, 여기 보면 권한을 주는 거죠. 권한. 읽기만 할 거냐, 변경도 가능하게 할 거냐. 변경이라는 말은 뭐예요? 쓰고 지우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할 거냐. 아무나 와서 할 거냐, 아무나 와서 할 거냐. 아니다 이거야. 난 여기에 사용자가 있는데 저 사무실 영업부에 있는 김 과장 컴퓨터에서만 접속을 하면, 김 과장 컴퓨터 접속을 하면 그 사람만 나는 허용을 해주겠다. 그 특정 사람만. 그렇게 해서 해줄 수도 있고. 지금 뭐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되니까 제가, 왜냐면 강사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분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하고 공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원활치가 않아요. 댁에서 해보시면 잘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20명까지 접속을 하게 할 건지. 만약 5명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상으로 공유를 걸어놨어도 먼저 들어온 5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2명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딱 2명만 보는 거죠. 근데 기본이 몇 명이다? 20명. 과거에 윈도우 XP에서는 5명. 근데 얘는 지금 2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 거죠. 뭐 권한 부여해 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보안 문제도 있어요. 보안. 지금 누군가 들어와서 막 이것저것 휘입고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한을 줘야 되는데, 얘는 모든 권한을 허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 사용자를 선택하고 거부 그러면 뭐가 돼요? 넌 못 들어와 이거지. 넌 들어오지 마 이거죠. 그 다음에 너는 이뻐. 그러니까 너는 다 권한을 줄게. 쓰고 지우고 다 할 수 있게끔 해줄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근데 필요하면 또 추가를 해가지고 또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이 되거든.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에 가서 아까 읽기, 쓰기 뭐 이런 거, 쓰기, 숨김 속성 같은 거 있다 그랬잖아요. 책에 보니까는 일반, 보안, 자세, 이전 버전 이런 게 있고, 이건 지금 폴더를 제가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파일 있잖아요. 파일. 이런 파일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면 또 있죠. 일반, 보안, 자세히. 그럼 이건 뭐예요? 요 그림 하나만 가지고 공유를 걸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와서 보든지 말든지.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문제. 오른쪽 페이지 템프 폴더 속에 있는 폴더 수 및 파일 수와 전체 용량 알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내문서가 보이죠. 내문서 안에 들어가 보면 폴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는 폴더인데 이 안에도 폴더가 또 있잖아요. 폴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문서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을 누르시면은요. 이 폴더 안에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아까 내문서 들어갔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한 20개 정도가 보였어요. 파일하고 폴더가. 근데 실제로는 몇 개래요? 폴더가 35개고
파일은 863개라고 써 있어요. 이 안에 또 속속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체 용량은 485메가고요. 전체 용량은 485메가고. 그 뭐를 눌러야 된다? 오른쪽 눌러서 속성 누르면 되겠네. 속성. 그렇죠? 예. 자, 속성창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했어요. 뭐가 됩니까? 두 번째. 폴더 아래에 있는 특정 하위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그냥 삭제하면 삭제하는 거지. 속성에 가서 삭제를 해? 그건 아니잖아. 자, 보세요. 난 이거를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삭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속성에 가서 삭제하는 건 아니지. 속성은 뭔데? 아, 얘는 폴더인데 폴더 속에 무슨 폴더가 있고 파일도 있고 용량이 얼마큼 되고 얘는 대표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좀 바꿔볼까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미지 나는 요거를 요렇게 바꾸고 싶어. 요렇게 여기가 폴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폴더 그림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 가서 속성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아이콘을 원래 거 있잖아요. 원래 거로 기본값 보거나 원래 거로 돌아오겠죠? 원래대로 보이지.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도 여기다가 이정민 훈장이라 그래서 이정민 훈장이라는 폴더를 제가 아이콘을 바꿨죠? 그림을요. 이렇게 바꿨어요. 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바꾼 거지. 뭐 특별나서 이걸 바꾼 건 아니고, 지난 기수 때 바꿨나봐 제가. 이렇게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해놔야 남들이 볼 때 좀 특별해 안 보이죠. 제대로 이렇게 똑같이 보여야 좋겠죠. 왜? 속성?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더 속성 누르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안 나와요? 이전 버전까지만 나와요? 원래?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이게 안 나와요? 이유가 뭘까? 그렇지. 우리 책에도 보면 이전 버전까지만 나오죠, 지금요. 그렇죠. 저는 뭔 수가 있어서 이게 나왔을까나? 찾아볼까? 잠깐만. 저도 헷갈리네. 자, 그 다음. 파일 폴더 검색. 파일의 속성,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파일과 폴더의 검색인데요. 이렇게 쓰면 되네. F3번 키 누르라고 돼 있죠? 여기서 F3번 키를 딱 누르면, 저 위에 여기, 뭐, 껌뻑껌뻑 거리네, 여기. 저 이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다 클릭해도 되지만, 자, 보세요. 지금, 내 문서에 와서, 여기 클릭하면 되는데, F3번 키 눌러도 글로 가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키보드로 무슨 명령을 걸었을 때 나오느냐, 이런 거죠. 키보드로. 자, 그래서, 시작 메뉴에 검색 상자 있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위에 있는 게 검색 상자입니다.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프로그램 및 파일을 검색하세요 라고 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제가 C, A, L, C, CALC, 칼크 라고 쓰면 계산기라고 떠요. 위에 칼크 캘큘레이터의 줄임말이거든요. 계산기가. 그래서 칼크라고만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노트패드 그럼 메모장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시작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목록을 찾든지 아니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많이 넣어놓으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리고 바탕화면에는 지저분하게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편리성 때문에 다 꺼내놓는단 말이야. 바탕화면에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3개월 지날 쯤 되면은요 바탕화면에 공간이 없어요. 서로 갖다 놔서. 주로 초급반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초급반. 왜냐면 폴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공부하라 그러더라고.
그럼 안 되지. 초급반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제대로 가르쳐놔야지. 그렇게 초급반에서 배운 사람이 중급, 고급 와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야. 겉에다 꺼내놓고 난리를 치죠. 자, 그러면 이 시작 메뉴에 가서 검색을 눌렀을 때 하는 거하고 아까 저 상단에 있는 검색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잖아요. 시작은 뭐냐면 파일, 폴더, 프로그램, 제어판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아까 제가 노트패드라고 썼잖아요. 그럼 노트패드라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나오고 문서도 나오고 파일도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 F3번키 눌렀을 때 여기다가 제가 뭐 칼크라고 써볼까요? 칼크라고 쓰면 안 나오는데? 야, 나와봐. 저쪽이 칼은 나오는데? 칼은 나오는데 칼크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안 나온단 말이야. 뭐만 나와요? 파일이나 폴더만 나온다는 거지. 파일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만 나오는 거고. 검색 위치는 뭐라는 거예요? 컴퓨터 전체를 갖고 제가 여기다가 모든 프로그램 밑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이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찾는 거예요. 그런데 F3번키 눌러서 하는 건 뭐예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문서에서만 해라. 어디서만 해라.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내 문서 아니죠? 내 문서. 내 문서니까 칼크가 없죠. 어디가 있어? 칼크는 윈도우라는 폴더 안에 있거든. 윈도우즈라는 폴더 있잖아요. 윈도우즈라는 폴더 안에서 제가 칼크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즈 안에 뭐를 써야 될까요? 또 계속 찾고 있는데 윈도우즈 안에 뭐가 있냐면은 시스템 32 제가 시스템 32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시스템 32 여기서 다시 칼크를 써볼까요? 칼크 CALC 이제 나왔네. 계산기가 드디어 나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폴더 안에 시스템 30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가 어딘지를 모르면 못 찾는 거죠. 제일 만만한 건 뭐예요? 그냥 C 드라이브에다 놓고 여기 내 컴퓨터에다 놓고 요거다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찾으라 그러면은 이게 C 드라이브 안에는 내 컴퓨터 안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다 있잖아요. 제 USB 메모리. 근데 거기다 칼크를 계산하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온 동네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뜨냐면 색인이 되어 있지 않대요. 인덱스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찾아보기 기능을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찾아보기 기능을 해주면 얘를 추가하면은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자료는 어디에 있고 어떤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를 컴퓨터 안에서 등록을 해 놓는 거야. 입출고가 되는 것들을 컴퓨터에 다 등록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크 그럼 여기 있었네? 저기 있었네 하고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는 기능을 인덱스 색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색인하는 기능도 오래 걸려요. 몇 날 며칠 걸릴 수도 있거든. 상황에 따라서. 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좀 기다리니까 여기 칼크는 나오긴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내 문서에다 놓고 취소. 멈추지도 않아. 멈춰. 제가 내 문서에다 놓고 칼크 찾아봐라 그러면 못 찾겠죠. 내 문서에는 없는 거니까는. 근데 그런 게 좀 불편한 거죠. 자, 검색 필터는 뭐예요? 검색 필터. 검색 필터란 말은 뭐예요? 수정한 날짜, 크기, 유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F3번키 눌러서 하는 건 가능한데 시작 버튼 눌렀을 때는 그걸 못한다고. 2014년 5월 5일 작년 5월 5일 날 뭘 하나 만들었는데 못 찾겠어. 이런 거잖아. 그러면 F3번키 눌러갖고는 그걸 가능해요. 날짜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 작년 추석 때 올 설날 때 집에서 쉬면서 뭘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디서 저장해 놨는지 못 찾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알면서도 틀린 적이 있어요. 방송 강의를 제작해 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엑셀에 관련된 강의를 제작을 했어요. 한 30분짜리를 한 3, 4개를 샘플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왔길래 그냥 그대로 저장만 해서 보관해뒀다가 이제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외부에서 연락이 왔길래 보내려고 찾아봤는데 못 찾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상식적으로 내 문서에도 저장하든지 내 비디오에 저장됐겠죠. 동영상이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시 제작했어요. 그 5-6편을 다시 제작을 했어요. 동영상을.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나는 거야. 맞아, 검색할 수 있지. 날짜를 검색할 수 있잖아요. 날짜를. 그 날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작년 추석 때였다. 그러면 작년 추석 때 달력을 보면서 뭐 작년 2015년 14년 9월 달쯤에 만든 거잖아요. 그 날짜를 지정해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엉뚱한 데 처박혀 있던 거죠. 그 동영상이. 제가 제작한 동영상이 그냥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곳에 저장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찾았던 거죠. 근데 분명히 날짜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놓고도 제가 실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운 시간을 또 허비했던 그런 저한테도 경험이 있었어요. 여기 클릭하면 분명히 나오죠? 보세요. 여기 종류, 날짜, 유형, 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선택하고 그 날짜를 지정해주면 검색이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시작 버튼으로 검색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 이름으로만 검색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범주별로 그룹화되어 표시가 된다. 검색어에 노란색이 표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까 보신 것 같고, 날짜, 크기, 유형 아까 제가 필터에 관련된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15번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엑셀에서도 기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컴퓨터 상에서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되죠. 편집 버튼 누르면 여기에 모두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되죠. 엑셀에서도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 항목을 클릭할 때 뭐 하면 돼요? 클릭하면 되죠. 보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클릭. 자, 여기 내 문서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 싶어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다 해요. 이거는. 근데 마우스 키보드로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고. 자, 보세요. 여기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블록이 되죠? 예.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데 양이 많으면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릭하고 아래 와서 클릭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겁니다. 선택을 했는데 3번은 빼고 싶어.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돼요. 자,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비연속적인 거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가 4번은 빼고 싶어. 그럼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걔를 클릭하면 빠지고, 다시 선택하면 다시 선택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한 항목을 차례대로 클릭을 하면 선택, 다시 클릭을 하면 선택된 걸 다시 클릭하면 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반전하는 것도 있어요. 반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3개를 선택해 놨는데 반전 그는 뭐예요? 그 3개를 뺀 나머지가 선택이 되는 거죠. 거꾸로. 여기. 편집에 가서, 자, 제가 이만큼 선택했잖아요. 이만큼 선택했는데, 편집에 가서 반전 그는 뭐예요? 반대 거 선택된다고. 그렇게.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1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거 선택하는 거. 컨트롤 C는 뭐죠? 복사. 컨트롤 V는 붙이기.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컨트롤 B는 글자를 굵게. 엑셀에서 아래 한글에서 여러분 한글 2007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안녕이란 글자만 제가 키보드로 지금 블럭 잡고 있어요. 키보드로만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도 블럭이 돼요. 근데 진하게 하고 싶어. 이 글자를 굵게 하고 싶어. 그럼 컨트롤 B. 그럼 굵어져. 보세요. 굵어졌잖아. 컨트롤 I. I가 뭐야? 이태리. 기울어뜨리는 거. 컨트롤 U. 언더라인 밑줄. 컨트롤 B는 볼드. 굵게. 컨트롤 I는 이태리. 기울이기. 컨트롤 U는 언더라인. 밑줄 치기. 엑셀도 마찬가지고 아래 한글도 되고 파워포인트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는 건 컨트롤 A 그럼 전체 선택이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예. 여기서 선택이니까 컨트롤 A를 눌러야 되겠죠. 7에서 마우스로 연속되어 있는 파일 한꺼번에 선택할 때 사용하면 뭘 하고 쉬프트 키랑 같이 누르면 되네. 그럼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클릭을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도 되고 다. 자, 클립보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거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지 않습니까? 잘라내기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클립보드예요. 클립보드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하거나 잘라내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문서 폴더에 가서 나는 얘를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할 거야. 그럼 복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사한 내용이 보관되는 공간. 그걸 클립보드라 그래요. 여러분 댁에도 있죠. 이렇게 여기 집게 달려있는 거. 판때기에 집게 달려있는 거. 초등학교에서 이거 집게판이라고 불러요. 문방구에 가서 집게판 주세요 그러면 알아듣고 이런 일반 문구점에서는 클립보드 주세요 그러면 다 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종이 이렇게 하나씩 넣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클립보드인데 예, 하나만 기억해요. 하나만. 블럭 잡아서 복사했단 말이에요. 블럭 잡아서 복사했어. 근데 여기를 블럭 잡고 또 복사했어. 다른 데를. 그럼 아까 복사했던 건 기억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것만 기억된다. 그리고 껐다 키면 어떻게 된다? 내용이 지워진다. 복사한 거를 우리 스마트폰도 마우스로 이렇게 길게 누르면 어디서 어디까지 블럭 잡으라고 나오잖아요. 뭐 모두 선택할 건지 하면 복사 누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꾹 누르고 뭐예요?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 복사라는 게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화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내가 좀 확대하고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 키.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한글 2007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자 보세요. 화면이 나왔죠? 그대로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지금 뭐 카운터 돌아가잖아요. 이게 지금 작업 중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 목소리 볼륨 조절하는 거고요. 그래서 43분 48초 49초만큼 동영상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때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에 그대로 이거 내려놓고 얘도 올라와 버렸잖아요. 여기도 같이 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아까 요 그림 있잖아요. 얘만 복사하고 싶은 거야. 그럼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면 그거만 와요. 활성돼 있었죠? 조금 전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얘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었죠? 이걸 우리는 활성창이라 그래요. 활성창. 다시 보여드리면 계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계산기가 좀 창이 작지 않습니까? 요 계산기를 여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보면 이거 보세요. 이 한글 창하고 계산기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기만 달랑 올라오더라 이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책에 보면은 컴퓨터 화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책에 보면 실습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따라하기식 교유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강사들은, 교재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화면상에 만들어 놓고 프린트 스크린키나 Alt 프린트 스크린키를 눌러요. 그리고 한글 2007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쭉 적어서 집필해서 보내면 출판사에 있는 이제 편집 직원들이 예쁘게 꾸미는 걸 하는 거죠. 예쁘게. 동글뱅이 1, 뭐 해서 화살표도 빨갛게 뭐 이렇게 꾸미는 거는 그 편집실 직원이 하는 거고, 교재 저자들은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저자들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편집을 잘하는 사람들은 직접 다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홈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이제 무슨 뭐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들어가서 여기 뭐 투명 서명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깨졌다. 뭐 깨졌다. 여기 자주 보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변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도 다 그렇게 만들어서 캡처해 가지고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기 좀 닫아버리고 아래 한글도 좀 닫고. 자, 그 다음 그럼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윈도우뿐만 아니라 모든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전체 화면을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것은 프린트 스크린이고,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활성창의 내용만 가져가는 것은 Alt 프린트 스크린이잖아요. 근데 컨트롤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게 틀렸네. 예. 그리고 클립보드는 컴퓨터를 껐다 키는 순간 사라진다. 왜? 주기억 장치에 기억되거든요. 주기억 장치. 휴지통은 뭔지 아시죠? 휴지통은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지통은 이제 뭐죠? 삭제하면 바로 삭제되지 않고 보관해 두는 거죠.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저장이 돼요. 내 하드가 100기가다. 그럼 휴지통이 10기가예요. 근데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나는 휴지통에 공간을 줄일 거야. 5%로 줄일 거야. 그럼 100기가에 5%면 5기가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기가짜리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이 가는데 6기가짜리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이 5기가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6기가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삭제되죠. 그리고 3기가를 지웠어요. 3기가 지우고 2기가 남았잖아요. 휴지통이. 그래서 3기가를 지우면 어떻게 돼요? 그 나머지 3기가는 2기가 밖에 안 남았으니까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3기가는 남아있지만 새로운 3기가를 삭제하면 걔는 휴지통으로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되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휴지통의 공간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휴지통을 50%를 쓰면 좋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용량에 뭐 10기가짜리도 삭제하면 보관이 되고 하는데 실제 50기가 밖에 못 쓰잖아요. 100기가에 50%를 휴지통으로 쓰면 실제 내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는 공간은 50기가 밖에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50기가는 휴지통으로 쓰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휴지통을 0으로 만들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00기가를 다 쓰는 거죠. 대신에 문제가 돼서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에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되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C 드라이브 따로, D 드라이브 따로 휴지통을 만들 수도 있어요. 따로 만들 수도 있고, 따로 지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휴지통에 이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10기가인데 1기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삭제하게 되면 이제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꽉 차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밀어내기예요. 앞에 게 사라져. 앞에 게 사라지죠. 예.
책에 써있죠. 휴지통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지워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관하면 어떻게 돼? 보관하면 살아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시험에 이런 게 나오죠. 휴지통에서 보관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자, 플로피 디스크에 있는 걸 삭제했어요. 디스켓에 있는 거. 휴지통에 안 갑니다.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삭제했어요. 휴지통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이게 바뀌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딱 보시면은 저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들어있죠.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메모리에 있는 거를 삭제하면 휴지통이 안 가요.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들어있는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삭제하면 휴지통이 안 가고 바로 삭제가 되는데, 요즘 나오는 USB 메모리 중에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하는 USB 메모리가 많아요. 외장 하드도 그렇고, 외장 하드도 USB로 연결하잖아요. 근데 하드 디스크로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USB 메모리 자체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요. 그런 것들은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요. 그래서 이제는 시험 문제에 USB 메모리를 삭제하면 휴지통에 안 갑니다 라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USB 메모리가 집에 있는 거는 휴지통에 가요. 해보면 제가 못 가져서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말이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컴퓨터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USB 메모리도 발전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삭제한 경우에도 안 돼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남의 거라 그랬잖아요. 남의 거. 그러면 삭제하면 그게 내 휴지통에 안 가고 그 사람 휴지통에 가든지 하겠지. 그 사람 휴지통에 가든지 말든지 나중 문제고, 일단은 내 휴지통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남의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삭제하면 뭐가 돼요? 쉬프트 키 누르고 삭제를 하면 그냥 삭제가 돼요. 휴지통에 안 가고. 쉬프트하고 딜리트를 누르면 쉬프트 키 누르고 삭제를 하거나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휴지통으로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삭제가 돼요. 휴지통에 안 가고. 그 다음에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고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거죠. 여기 휴지통에 가서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삭제되는 거죠. 따로 만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지금 드라이브가 C 드라이브도 있고 D 드라이브도 있잖아요. 휴지통을 따로따로 만들 건지, 이건 뭐예요? 대화 상자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묻는 거잖아요. 대화 상자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휙 삭제되죠. 휴지통으로 갈 때. 자, 보세요. 이거 뭐냐면, 제가 이거를 휴지통으로 가져가면 삭제됐잖아요. 자, 얘를 제가 딜리트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래그 했으니까 갔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얘는 또 그냥 갔는데. 자, 휴지통이 버리겠습니까? 라고 메시지가 떴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 메시지를 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지 마라 그러면 제가 이거를 삭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삭제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휴지통에 가서 얘를 복원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살아났지 뭐. 밖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같이 쓰는 물건은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나 혼자 쓰는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놓고 쓰는 거고. 그래서 제 컴퓨터들은, 제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제 편리한대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급할 때 와서 쓰기도 해요. 지들 컴퓨터가 있는데 갑자기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빠 거 좀 쓸게 하다가 와가지고 아예 안 쓸래 그래요. 환경이 다르거든. 막 제 편한 대로 건드려놔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목을, 파일이나 폴더를 덮어쓰기 하는 거 있죠. 자, 복사를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자, 여기 있는 내 문서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했단 말이야. 자, 여기 두꺼비라는 파일을 여기다 복사했어요.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제가 바꿔볼게요. 얘를 제가 두꺼비로 바꿨어요. 두꺼비 여기 있잖아요. 두꺼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꺼비. 얘를 제가 아까 ITQ라는 폴더에다가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분명히 두꺼비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아까 두꺼비 사진은 어떻게 해요? 못 찾아요. 어떤 재주가 있어도 그건 못 꺼냈습니다. 예, 이름을 덮어 써버렸잖아요. 파일을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얘를 이제 삭제를 하거나 그러면 휴통에는 가잖아요. 휴통에 가면은 내가 휴통에서 이걸 복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이름을 덮어쓰기 해버리면은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비자금 관련 뭐 USB 메모리가 이렇게 발견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리스트가 다 나오잖아요. 걸린 놈이 바보죠? 본래 안 걸리려고 한 건데 걸린 거지 않습니까? 왜? 검찰이 똑똑하니까 걸린 거고 걸린 놈이 멍청하니까 걸린 거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일을 담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폴더나 파일을 덮어쓰기 해버리겠죠. 아무것도 없는 내용으로. 그럼 검찰이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거는 뭐 건들지 못한다고. 그럼 나도 기억을 못하지? 누구 줬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네. 예. 결론은 하나야. 나쁜 짓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휴지통을 모르고 비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휴지통을 비웠어. 못 꺼내죠. 복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또 검찰이 전문이죠. 휴통에서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싹 삭제해버렸어요. 비자금 관련된 자료를 딱 삭제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검사해봐도 안 나오잖아요. 휴통에도 안 갖고. 그럼 못 찾아요? 다 찾아요. 다 찾는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기계가. 저도 그런 기술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USB 메모리에 사진을 저장해 놨는데 중요한 사진인데 모르고 삭제했단 말이야. 그럼 못 살리잖아요. 그렇죠? 가져오시면 해드리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명정보라고 있어요. 명정보. 가져가면 보통 20-30만 원씩 받아요. 하나를 하든 10개를 하든. 천안함 아시죠? 천안함. 천안함이 서해 갯벌에 이렇게 파묻혔잖아요. 그 안에 컴퓨터가 많았지 않습니까? 하스가 이제 뻘에 박히는 바람에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100% 다 복원했어요. 그 업체가. 무상으로 다 해줬어요. 국가에. 네, 그래서 굉장히 기업이, 그 사장님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예, 대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복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만약 휴통에 갔으면, 휴통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휴통을 갔잖아요. 이렇게. 휴통이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갔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난리 났잖아요. 다 휴통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럼 휴통에 가서, 있네, 여기 있네. 그럼 얘들을 복원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복원하면. 짠! 하고 살아났잖아요.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도 가능해요. 자, 얘를 모르고 내가 삭제했으면 휴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럼 일로 복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놓고 일로 붙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로 들어와요. 그렇죠? 복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라는 말은 없죠? 복사하고 복원하면 어떻게 돼요?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휴지통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지, 휴지통은. 그러니까 잘라내기 뺏기는 없어요. 잘라내기 뺏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보세요. 복사하기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복사하기는 안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제어판 13페이지 18번 제어판에 관한 설명 드릴게요.
제어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제어판에 가보면 여기 범주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범주. 제어판에 범주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보시면은 무슨 기능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시스템 및 보안 기능, 네트워크 및 인터넷 기능, 하드웨어 및 처리 기능, 프로그램 기능,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기능, 종류 한 8가지 범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룹이. 이 중에 프로그램 기능에 관련된 걸 하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능. 이 프로그램.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작은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으로 보시면 달라요.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에는 범주로 물어봐요. 범주로.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기능을 클릭해 보면 프로그램 안에는 프로그램 및 기능에 프로그램 제거 기능, 어떤 윈도우즈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요즘 많이 나타나잖아요. 뭐뭐 업데이트 했는지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는 윈도우즈 프로그램이고요. 있는데요. 자,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윈도우즈 기능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있다 그랬죠? 여기 윈도우즈 기능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럼 첫 번째 프로그램 제거로 한번 가보죠. 뭐 프로그램 제거. 그럼 이 컴퓨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은 이 컴퓨터에다 뭐뭐를 설치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 여기에 이런 것도 있네. 그 KCLEP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제거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015년 4월 7일 날 했대요. 날짜가.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 2010, 2013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3월 말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V3 라이트도 있고요. 네이버 액티브 X도 있고요. 뭐 네이버 툴바도 있고요. 알집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쭉 설치된 게 보이죠? 이게 지금 프로그램 목록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광고가 딜이 나오더라. 이거 광고창들이. 그러면 여기 가보면 있어요. 여기 가보면 뭔가 있어. 그게 뭔지를 몰라서 못 찾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플래시 플레이어 뭔지 아시잖아. 아도비사. 아도비 리더. PDF 파일 보는 거. 안랩 온라인 세큐리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뭔지를 모르면 네이버 틀어놓고 물어봐야지. 안랩 온라인 세큐리티가 뭐예요? 물어보면 아, 그거는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처럼 공공기관에 접속을 할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물어보면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클릭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알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지? 에이 몰라. 안 해. 하고 빠져나온단 말이야. 이거 내 건데 내가 쓰는 물건인데 뭐에 쓰이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면 안 되지. 내 건 내가 알아야지. 그럼 분명히 거기에 어제부터 갑자기 난리가 났어. 뭐 광고창들이 나타나. 그러면 그 안에 가보면 날짜 있잖아요. 설치 날짜별로 딱 보시면 가장 최근 날짜가 이제 오늘이 16일이니까 어제 15일, 13일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걔를 유심히 봐야지. 거기 뭐가 깔렸는지.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찾아내는 거. 자, 윈도우즈 기능 사용 안함이라고 하는 거 클릭해보면 윈도우즈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윈도우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기능을 사용 안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하면 돼요. 선택을 해서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선택해주면 돼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거 써야죠. 근데 빼면 어떻게 돼? 이거 빼는 순간 뭐야? 인터넷이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인터넷 프로그램이 사라진다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근데 아는 거 하나도 없다. 게임은 뭐예요?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온 게임들이 있죠. 여기 게임들.
예전에 많이 보셨을걸? 카드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카드놀이. 카드놀이 이런 거지. 이게 솔리테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트럼프라고 하는 트럼프. 우리나라 사람은 화투를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쓰는 거잖아요. 이게 트럼프인데 이 트럼프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이 솔리테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는 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색깔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색깔 순서대로. 5가 1로 내려가고 싶어도 색깔이 달라서 안 내려가는 거예요. 6은 1로 못 가죠. 색깔이 같으니까. 그렇죠. 얘는 갈 수 있겠죠. 색깔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카드를 다 없애는 거예요. 이 카드를 다 없애가지고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에는 그냥 트럼프를 펼쳐놓고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로 게임을 만든 거지. 어떤 사람은 포카라고 하는데 포카는 아닙니다. 포카는 트럼프라는 도박이고. 예. 근데 난 게임 안 할 거야. 그럼 빼면 되지. 게임 안 한다. 그럼 빼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난 안 하겠다. 그러고 하면 뭐 빠져나가는 거야.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또 텔넷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텔넷. 저 밑에 텔넷이라고 있죠. 여러분 네이버에 접속을 하고 전자우편 보시잖아요. 네이버 컴퓨터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네이버 거잖아. 그럼 네이버에 있는 내 정보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 가서 마치 로그인을 하면 내 것인 것 마냥 쓰잖아요. 그걸 우리는 텔넷 기능이라 그래요. 과거에는 이런 텔넷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텔넷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켜요.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텔넷이 있나 볼까요? 텔넷이 없네. 왜? 이 서비스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기능이. 그럼 제가 이 기능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텔넷 기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텔넷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텔넷 프로그램 창에서 내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로그인을 하고 전자우편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 키보드로 명령을 줘서 하는 건데 어렵잖아요.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웹에 들어가서 인터넷 화면에 들어가서 로그인 화면이 보이니까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전자우편이 그림처럼 목록으로 쭉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이버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 대신에 우리는 많이 활용을 하고 공짜로. 그러면서 이제 광고주들은 거기에 광고를 많이 입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기능이 바로 아까 보셨던 거.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를 누르면 이 컴퓨터 안에 뭐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쫙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 굉장히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세요. 이만큼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업데이트라는 건 뭐예요? 판올림이지. 판올림.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업그레이드 한다 그랬잖아. 업그레이드. 기능이 뭐가 추가된단 말이에요. 추가되면 그 조금씩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 근데 이런 업데이트를 안 하면 뭐가 될까요? 묵은 기능이 되지. 묵은 기능. 묵은지나 좋은 거지 프로그램은 묵은 거 하등에 필요 없어요. 항상 최신으로 바꿔줘야 돼. 최신으로. 이제 그런 기능이 여기에 다 있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관한 기능입니다. 예. 세밀한 건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 설정 기능도 있다고 돼 있죠. 아까 그 제휴판에 가보면 빠져나가면 이제 개인 설정 기능이 어디 있어요? 여기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고 있네. 그렇죠? 여기 와서 뭐가 있어요? 많이 보셨던 거 바탕화면 변경하고 해상도 조정하고 이런 거 폴드 옵션도 여기 있고 폴드 옵션도 여기 있고. 자, 테마는 뭐예요? 테마. 이거 많이 보셨던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여기다 수채화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거 수채화로 변했어. 나는 경치로 하고 싶어. 대한민국으로 해볼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으로 싹 바뀌어. 이렇게. 근데 그냥 윈도우 7로 해놓으면 가장 깔끔하니까. 더 좋은 거는 이 창의 색깔을 검정으로 해놔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거를 여기 지금 색깔이 투명하게 보이라고 했는데, 예. 여기 들어가면 색깔을 바탕화면을 검정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검정으로 집어넣어서 안 나타났다. 다시. 이게 아니고
바탕화면 배경을 색깔을 그냥 검정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바탕화면 어떻게 보인다? 여기가 까맣게 보이는 거죠. 까맣게 보이면 눈 자극도 적어요. 눈 자극도. 이런 이제 배경화면이 이런 개인 설정 기능이기 때문에 테마가 바뀌거나 그러면 화려해서 좋은데 눈이 혹사당해요. 눈이 혹사당한다고. 그래서 그냥 윈도우스 7이라고 하는 이 테마로 바꿔놓으면은 가장 깔끔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LED 모니터나 LCD 모니터가 유난히 밝게 나와요. 여러분이 이 모니터를 댁에서 쓰시잖아요. 브라운관 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장에서 사오시든지 뭐 택배로 받든지 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코드만 연결해 쓰시잖아요. 굉장히 밝아요, 얘가. 눈이 피로해요.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 쓰실 때는 이 메뉴 설정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밝기 조정하는 거. 그래서 밝기를 좀 어둡게 하세요. 어둡게 하고 주변을 밝게 하세요. 주변을. 보통 혼자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려고 그러면 미안하니까는 다 끄고 모니터만 켜놓고 쓰잖아요. 그러면 눈 금방 상해요. 저처럼 빨리 상할 수도 있어요. 저도 빨리 상한 편이에요. 저는 뭐 컴퓨터를 뭐 30년 동안 넘도록 했으니까 눈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가족들 생각 때문에 모니터 2개를 연결해서 큰 모니터를 쓰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빛 때문에 제 시력이 많이 상했죠. 많이 상해서 지금 이제 블루 스크린 차단되는 그런 이제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파란색 파장이 눈에 많이 강하고 안 좋아요. 파란색의 파장이 화면에서 나오는데, 요 파란색이라고 해서 파란색 파장이 아니라 파란색 여러 가지 파장이 나오는데, 파란색 파장이 눈을 안 좋게 만들거든요. 특히 스마트폰도 더 심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이 안경은 그런 파란색 파장을 차단하는 안경이기 때문에, 블루 스크린 차단하는 거. 그래서 모니터를 보거나 스마트폰 올 때 제가 안경을 쓰고 하면은 눈이 시원해요. 안 아프고. 그래서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개인 설정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뭐 배경 그림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나온 소리 있잖아요. 소리. 컴퓨터 켜질 때 짠짜라짠 소리라든지 뭐 그런 소리도 변경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는 화면 조정하는 거죠. 글자를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뭐 이런 기능도 꼭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다음에 장치관리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속성 가면 나오죠. 컴퓨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가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기본 내용이고, 장치관리자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제어판에 가서 여기서 직접 보셔도 돼요. 여기 장치관리자 어디 갔지? 시스템. 여기 장치관리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클릭하시면 장치관리자가 이렇게 뜹니다. 시험에 장치관리자가 많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많이 나와 있죠, 위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장치관리자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디스플레이 화면에 관한 거고요. 그 장치관리자 같은 경우가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은 빨간색 숫자로 연도하고 횟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몇 회 시험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 디스플레이는 얼마큼 나왔어요? 요만큼만 나온 거고요. 요만큼만 나온 거고. 이 장치관리자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잘 보시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DVD 장치, 뭐 네트워크 장치, 디스크 드라이브, 모니터 연결해준 그래픽 장치, 마우스. 자, 모니터가 2개 연결되어 있다고 전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USB, 범용 직렬 버스,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 줄여서 USB. 그 다음에 사운드, 소리 짠짜라짠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여기 보면 프로세서를 보시면 프로세서가 2개로 보일 거예요. 2개. 프로세서 더블 클릭해 보면 2개로 보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 듀얼 코어다 이거죠. 듀얼 코어. 그 다음에 휴대용 장치는 제 USB 메모리 꽂힌 게 여기 보이고요. 지금 꽂아놓고 쓰고 있으니까는 이런 장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오장육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에 잘못해서 여기에 노란색 느낌표가 찍힐 수도 있어요. 그게 어느 설명이냐면은
여기 하드 여기 있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잠깐만요. 그 15페이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장치관리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치관리자. 거기 보면은 물음표라는 거 있잖아요. 느낌표라는 거. 그림 보시면 돼요. 그림에. 책에. 제 화면에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아래 화살표는 사용되지 않은, 물음표는 알 수 없는 장치, 느낌표는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는 장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설명이, 요런 것들이 어디에, 요 장치 관리자에 여기에 느낌표가 찍혀버리면, 화살 표시가 보이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댁에 가셔서 장치 관리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뭐 알 수 없는 장치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장치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회로는. 만약에 프린터기가 여기는 지금 프린터기가 없는데 프린터기에 느낌표가 찍혔어요. 빨간색이 뭐가 찍혔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럼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린터기는 설치가 되는데 원활히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접근성 센터에 관련된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접근성 센터는 뭐냐면 몸을 불편하신 분들이 쓰는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시험에 아무래도 윈도우 XP에서는 4개 필요한 옵션이라고 불렀고 윈도우 7에서는 접근성 센터로 바뀌었는데 명칭만 바뀐 거지 기능은 다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추세가 뭐냐면 이제는 약한 자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접근성에 관한 기능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컴퓨터 역사 이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몇 년에 뭘 만들었는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잘만 쓰면 되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접근성 센터라든지,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윤리, 보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실기 들어갈게요. 자,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우리 컴퓨터에 가보시면 즐겨찾기라는 곳 안에 다운로드 폴더 안에 2015 컴2 R1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길버 커말 2급이라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압축을 풀어놓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근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제 홈페이지 여기 즐겨찾기에 가시면 제 홈페이지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가셔가지고 교재 자료실에 가서 우리 커말 자격증 교재를 여기 있는 샘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셔야 돼요. 예, 아니면 여기 있는 CD를 뜯어가지고 컴퓨터에다 꽂아야 되고 안 그럴 거라면 그 다음에 공부방이라고 저 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그저께죠. 그저께 수업한 내용이 음성이 안 들어갔나 봐요. 그래갖고 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음성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작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집에 제가 이 책자가 없으니까 다시 제작이 힘들어가지고 지난 기술 때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지난 기술 때 1주차 2주차 이렇게 수업했던 내용을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클릭하시면 지난 강좌가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난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작업 표실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작업 표실이 어딘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 자료를 다 받으신 것 같으니까는 제가 이제 한글 2007을 실행하시고 한글 2007에서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컴퓨터에 가시면은 이 폴더가 있고
길버 커머리 이거 폴더가 있고 여기에 파일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자, 엑셀에서 열기 누르시고 어디에 있다? C 드라이브에. 우리는 지금 문서에도 넣어놨어요. 문서에도 넣어놨는데 이 책 45쪽에 보시면은 내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에 가서 길버 커머리 2급에 가서 01 섹션에 가서 02번 문제 가져오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은 기출 01에 있는 내용을 할 겁니다.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됩니다. 자, 45쪽에 나와 있는 문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보세요. 1번 A열의 너비를 조정하래요. 그럼 A라는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라는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 너비 그래서 키보드로 1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G2가 어딘가 보세요. 여기네. G라는 셀과 E라는 줄에 만나는 G2 셀. 예, 날짜가 적혀있는 곳에 작성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래요. 자, 그럼 뭐라고요? 저 상단에 이름 상자라고 있네. 왼쪽에. A, B, C, D 위에 보면 G2라는 셀이 이름이 적혀있는 곳 있죠? 여기다 G2라는 곳에 있는 데를 클릭하고 뭐라고 우리말로 작성일이라고 쓰자. 작성일이라고 쓰자. 그 엔터를 치면 이제는 다른 데는 G3, 뭐 G1이라고 나오겠지만 거기는 작성일이라고 나온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 B1부터 G1까지 B1부터 G1까지 블럭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되고 마치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고 궁서체 여기서요 보세요. 궁서체를 어떻게 하냐면요 궁서체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직접 궁서체라고 쓰셔도 되고 궁서체라는 글꼴을 찾으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16포인트를 내가 키보드로 16이라고 써서 엔터를 쳐도 되고 16이라고 써도 되고 왜냐면 17포인트는 없죠. 목록이 없잖아요. 근데 시험에 17포인트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7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럼 17포인트가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오르락 내리락 이용해서 16포인트로 가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굵게는 뭐라 그랬어? 아까 컨트롤 B 배웠잖아요. 아까 컴퓨터 1번에서. 근데 밑줄은 뭐예요? 밑줄 언더라인이죠. 컨트롤 U인데 그 컨트롤 U는 밑줄이 하나야. 하나. 근데 여기는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줄짜리를 쓰래잖아요. 그때 요거 눌러야지 뭐 천상. 가가 세 번째 보면 두 줄짜리 이건 D네. D. 컨트롤 D가 아니라 컨트롤 U는 컨트롤 U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나타나잖아요. 여기 보세요. 밑줄에는 컨트롤 U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중은 그냥 눌러야지 뭐. 굵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컨트롤 B. 기울이는 거는 컨트롤 I 이렇게 써 있어요. 마우스 갖다 대면 뜨거든. 그러면 그런 바로가기 명령이라고 하죠. 바로가기 명령, 바로가기 키. 이런 키보드의 움직임을 기억하시면 어떻다? 남들보다 빨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사 다 마우스로 클릭해. 근데 어떤 사람은 키보드로 한단 말이야. 근데 키보드로 하는 게 처음엔 더뎌요. 숙달이 안 돼 있잖아. 근데 하시다 보면 빨라져요. 키보드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제목에 있는 요 실적이라는 글자가 있네. 실적. 얘를 한자키 눌러서 실적이라는 글자로 바꾸는데 어떤 한자로 바꾸라는지는 거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얘가 아니라 밑에 거네. 이때 보세요. 한자로 바꾸는 건지 우리말을 옆에다 달아주는 건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다 한자로만 바꿔요. 한자로만. 그리고 어떤 한자인지는 다 문제지에 공개를 하니까
따라서 찾으시면 돼요. 예. 예전에 워드 1급은요, 문제가 한자로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야, 우리말을 읽을 줄 알아야 한자를 우리말로 바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응시해가지고 1회 시험 때는 600명 합격했습니다. 전국에서. 10만 명 응시생 중에서 600명 합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콧 했었어요. 안 본다 이게 너무 어렵다고. 근데 뭐 그때 합격한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거고. 자, 실적. 근데 우린 다행히도 지금 한자를 공개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앞에다가 앞뒤에다가 특수문자 넣어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특수문자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그럼 여기에 기호가 나오네요. 그렇죠?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가지고 탭키를 누르면 목록이 이렇게 펼쳐지기도 한다 그랬어요. 탭키 누르면 펼쳐지고 오므라든다 그랬어요. 집에서 할 때 제가 탭을 눌렀는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안 나올 때는 왜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를 여기서 했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요? 탭을 눌러요? 지금도 그러세요, 선생님? 여기서는 되는데 근데 어디서? 집에서 안 돼서 그럼 집에 있는 컴퓨터가 문제인가?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오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무슨 문제가 됐을까? 탭키였는데 분명히. 그렇죠. 좌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탭키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그게 안 나타나고 한 개짜리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밑에 일자로 나타나면서 오른쪽 밑에. 예. 예, 저게 아, 뭔 소린지 알겠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미음자 누르고 한자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오른쪽 밑에 나타나죠? 이 오른쪽 밑에 나타난다고요,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도 탭키 누르면 나타나는데,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 밑에 나타나요, 목록이요. 그리고 엑셀은 바로 그 글자 밑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윈도우의 안에서 뭐가 꼬이면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윈도우 7 쓰세요? XP 쓰세요? 7이요? 7이면 이상 없이 나올 텐데. 저게 화살표가 두 개짜리가 나와야 되죠. 이게 가로로 예. 네, 그 화살표 두 개. 그게 이제 누르면 옆으로 계속 이렇게나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뭐가 꼬인 거예요. 버그가 생긴 거죠. 꼬인 거예요.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면 되는데,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면 그 안에 깔았던 모든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냥 그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부분을 건들면 원위치가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전체가 틀어졌기 때문에 다 꼬여가지고. 자, 지금 특수문자도 좌우로 좀 넣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F 세 번째 셀에 목표 달성치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메모를 입력하래요. 메모. 그렇죠? 여기다가 오른쪽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 크게 보여드릴까?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 컴퓨터는 무조건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잘 하시면 잘 돼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글자 다 지워버리고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 이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데 내가 조절하는 게 자동 조절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 글자가 아닌 박스 겉테두리 있죠. 겉테두리가 지금 B금처럼 보이죠. 근데 테두리를 클릭하면 X, Y 서로 양쪽 대각선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찍어놓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글자를 클릭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보이는데 이 테두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컨트롤 1번.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서식이 있어요. 서식, 메모 서식. 이게 컨트롤 1번이에요.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은 맞춤에 가서 예, 자동 크기. 만약에 도형 안에다 글자를 썼는데 도형의 사이즈에 맞게끔 자동 크기를 조정하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도형 틀에다가 컨트롤 1번 그리고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만 하시면 돼요. 그걸 확인. 자, 이제는 다른 셀을 클릭하는데 다른 셀을 클릭하면 메모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빨간 포인트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가 있는 아까 그 셀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메모 표시 숨기기만 눌러주시면 이제 메모가 항상 보이는 거죠. 메모가 항상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매출액이 어딘가 보세요. 여기 있네. 여기 매출액의 셀 서식은 통화기호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네요. 이거 화표 표시 있죠. 화표 표시 누르시면 돼요. 여기 화표 표시 퍼센트 쉼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화표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화표 단위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회계가 있고 통화가 있는데 통화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통화 기호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통화 스타일이 아니라 통화 기호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뭐로 두냐면 회계로 두시는 거예요. 회계로. 왼쪽에 있는 그 화표 단위 있잖아요. 원자. 이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자,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회계가 아니라 통화로 바꾸면요. 화표 단위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화표 단위가. 자, 다시 블럭 잡고 다 바꿔볼게요. 숫자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요. 숫자 옆에 바로 달라붙죠. 그렇죠. 근데 얘를 회계로 놓으면은요. 화표 단위가 왼쪽에 붙어요. 그리고 숫자와의 간격을 둬요. 요렇게 두시는 겁니다. 요렇게. 일반으로 두시면은요. 일반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일반으로 두시면 안 되고 일반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쌩얼이라고 쌩얼. 뭐라고 꾸며놓은 기능을 다 빼는 게 일반이에요. 화표 단위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은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죠.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죠. 오른쪽 벽에서 살짝 떨어지고 화표 단위가 붙고 알아서 이렇게 생기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통화기호로 표시하시오라는 뜻이에요. 두 개 차이가 뭐예요? 그냥 떨어졌냐 마냐 이게 차이예요? 자 보세요. 일반을 놓으면 오른쪽 벽에 붙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린단 말이야. 그 선을 그리면 선에 쫙 붙어갖고 0이 붙을 거 아닙니까? 숫자들은 글자는 상관없는데 숫자는 벽에 붙어버리면 보기 싫어요.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으라고 오른쪽도 살짝 떨어뜨리고 화표 단위 왼쪽도 살짝 떨어뜨리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게 모두 좋다고. 보기 좋은 게 모두 좋다고. 자, 그 다음에 B3부터 G3 여기 제목들 항목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B4부터 B13까지. 제가 블럭을 여기저기 잡았죠? 처음에 드래그 하고요. 또 다른 블럭 잡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배운 거. 컨트롤 키 누르고 또 드래그 한다 그랬죠? 다중 선택하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전 시간에. 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지역 명칭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아니면 얘 한 번 하고 꾸미고 얘 한 번 하고 꾸미고 두 번 해도 돼요. 한꺼번에 블럭 잡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 자, 여기 스타일 보세요. 스타일 그룹. 셀 스타일이라고 써있죠? 셀 스타일. 클릭하시면 40% 강조색 1번, 2번 있네, 여기. 약간 분홍색 계열. 20%, 40%, 60% 있잖아요. 그 40% 강조색인데 두 번째 게 강조색 2번이겠지.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1번.
가로 균등 분할하려고. 자, 컨트롤 1번은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누르면 컨트롤 1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 손으로 움직이지 말고 왼손 오른손 가지 말고. 자, 맞춤에 가시면 여기 가로에 뭐가 있냐면요. 균등 분할이라는 거 있어요. 균등 분할. 가로에 균등 분할이라고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들여쓰기. 예, 균등 분할. 그리고 확인 누르면 글자가 셀의 너비만큼 짜르륵 펼쳐져요. 아, 보세요. 여기를 만약에 마우스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글꼴만 나와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블럭을 잡을 때 잘못해서 커서가 이렇게 껌뻑껌뻑 커서가 들어가면은요, 글꼴만 나와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고,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제 글꼴뿐만 아니라 다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하셨어요? 예, 그 다음 F4번서부터 F12번까지 블럭 잡아보세요. 목표 달성치가 있는데 목표 달성치 확인하셨어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숫자 빨간색 괄호. 여러분 음수가 뭡니까? 음수 0보다 작은 거죠. 수학에서의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로 끝나는데 엑셀에서의 음수는 뭐냐면 위험해요. 빌려온 돈이라든지 뭐가 잘못된 숫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수가 아니라 음수는 뭔가 자극을 줘야 돼요. 시각적으로 보일 때. 그래서 빨간색 가로로 선택을 해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빨간색 가로로. 확인 누르면 음수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본 순간 뭐라 그래? 야, 음수가 나왔네?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의 양수 음수의 개념이 아니라 경고 메시지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수를.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아시잖아. 마이너스 통장. 빚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100만원 써있으면 빚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극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써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작성일 여기 있네. 작성일. 아, 여기 있다. 날짜 G2라고 돼 있죠. G2 컨트롤 1번 맞춤 2011년 2월 15일이라고 써있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뭐라고 셀에 맞춤 하세요? 여기 셀에 맞춤 하셨어요? 밑에 셀에 맞춤. 그럼 확인 눌러보세요. 그럼 셀에 맞춤이라는 걸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많아서 벗어났죠. 얘를 제가 셀에 맞춤을 딱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가 넓으면 좁으면 글자는 다 보이되 사이즈를 알아서 맞추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셀의 맞춤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2011년 2월 15일이라고 써있는 글자에다가 우리 셀의 맞춤을 갖지만 글자가 어때요? 지금요?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컨트롤 1번 다시 셀 선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여기 YY년 MM월 DDL 이거 있을 거예요. 년월일로 되어 있는 거, 우리말로 되어 있는 년월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예, 걔를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으로 오시면 여기가 년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M자를 하나 더 넣고 D자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골뱅이 이거는 빼버리는 건데 다시 보여드리면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아예 사용자 지정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지금 날짜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보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YYYY 년 한 칸 띄고 MM 월 한 칸 띄고 DD 1이라고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쓸 거냐? 다 쓸 거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비슷한 게 있잖아요.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걸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으로 오면 비스무리 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누락된 것만 조금 더 뭐 M자를 더 넣어주거나 D자를 더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제가 지금 메모장에 쓴 것처럼 이 날짜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글자가 들어가니까. 근데 글자가 늘어나면 G라는 칸이 너비가 넓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자동 맞춤 해놨잖아요. 작은 글자로 보이겠지. 작은 글자로. 그러니까 글자를 작게 하기엔 글자를 너비를 넓히자니 얘 때문에 다 넓어져야 되고, 지금 보세요. 판매 순위는 1등에서 10등밖에 없는데 판매 순위라는 글자도 4글자가 들어가고, 이것도 사실은 순위만 써도 되지. 판매 순위는 4글자고 거기다 날짜까지 써버렸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비가 넓잖아요. 실제 결과는 뭐야? 1등, 2등, 3등 만약에 100만 등도 아니잖아. 100만 등 하면 7자리인데 1등에서 10등밖에 안 나오는데 너비가 넓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간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G라는 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자동 맞춤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그 YYY는 그거 할 때요. 예? 거기다 이제 입력을 안 하고 밑에 왜 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고르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자 보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날짜로 왔잖아요. 날짜로 이렇게 왔는데 사용자 지정으로 와서 보면은 뒤에 뭐가 많이 있어요. 밑에 이 중에 고르시면 돼요. 똑같은 거 있으면. 비슷한 거 있으면 선택하고 고치면 되고, 똑같은 거 있으면 찍으면 되지 뭐. 얼마나 편해 그게. 그렇죠? 예. 자, 11번 볼게요. 목표 수량이 여기 있다. 여기 목표 수량이 여기 있는데, 밑에 평균은 빼고 목표 수량이 있는데 200 이상인 경우 있죠. 200 이상인 경우 230, 뭐 200 이거 다 200 이상이잖아요. 얘들은 앞에 A-라는 기호가 나오게 하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50점 맞은 애도 있고 10점 맞은 애도 있고 99점 맞은 애도 있고 100점 맞은 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다 정해요. 뭐라고 정하냐면은 90점 이상인 사람만 파랗게 보여라. 60점 밑으로 내려간 애들은 빨갛게 보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빨간색으로 나오는 숫자는 뭐야? 공부 안 하는 애들 점수잖아. 파란 숫자가 나온 건 뭐예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서로 조정해 줄 수도 있어요. 자,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크거나 같다. 얼마? 200 이상이면. 그렇죠? 200 이상이면. 무슨 색으로 뭐라고 나오래요? A-라고 나오라고 했죠? A-요. 그러니까는 A-라고 나오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먼저 보세요. A가 나오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140이 아니라 500이면 어떻게 될까요? A-로 나오겠죠. 다시 140이면 200이 안 됐으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500이라고 하면 알아서 A-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크거나 같다 200. 대괄호 안에다 썼어요. 대괄호.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만약에 이 블럭 잡은 값 중에서 200보다 크거나 같다, 즉 200 이상인 숫자가 나오면은 A-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값이 나오고 이 메시지가 나와라. 이 앞부분에 접두어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야? 200을 이상이 안 되는 200 미만의 숫자가 나오면 그냥 있는 대로 나오고,
되는 이 G 슬래시 표준은 안 써줘도 지가 알아서 써줘 나와요. G 슬래시 표준에다 제가 클릭하고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숫자인 경우에 있는 그대로 보여라 하는 기능이에요. 숫자인 경우에. 글자는 골뱅이로 표시하고요. 골뱅이. @기호라고 하죠. @사인. 이거. 이거는 글자인 경우에 쓰는 거고요. 숫자인 경우에는 G 슬래시 표준이라고 쓰면 숫자 있는 그대로 보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런 거 있었죠. 95점 이상인 90점 이상이면 뭐 파랗게 보여라, 60점 미만이면 빨갛게 보여라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거나 같다 90점인 경우에는 파랑으로 G 슬래시 표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아니면 그럼 이제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200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세미콜론을 쓰는 거예요. 구분을. 컴마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 그 다음 60보다 작은 숫자가 있던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빨강으로 보여라. 그리고 G 슬래시 표준 이렇게. 그렇지도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G 슬래시 표준. 내가 숫자를 점수를 블럭을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67점이야. 그럼 90 이상도 아니죠. 60 미만도 아니잖아요. 그럼 있는 그대로 67점 나오는데 53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 이상 아니죠. 60 미만 걸렸잖아요. 얘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97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 이상이 됐으니까 파란색으로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색깔을 이용해서 조건을 걸어주는 경우도 있고 앞에다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교재에서는 이게 문제가 나왔지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배워두시면 도움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디냐면 여기네. 여기. 여기를 어떻게 계산을 했잖아요. 1등인지 2등인지 석차를 매겼는데 그냥 1 하고 써 있으니까 1이 뭐야? 이거야. 1등, 2등 하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책에서는 1위라고 보이라는 거지. 1위. 그럼 이렇게 보세요. 여기는 2위니까 2위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2위라고 쓰면 좋은데 이렇게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글자가 돼요. 얘는 숫자인데 얘는 글자라고. 그러면 거기가 등수를 가지고 무슨 평균 내거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석차를 구한다 그래서 너 몇 등이니? 나 20등 했어. 그럼 숫자잖아. 2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글자로 쓰면 안 되거든. 그래서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G 슬래시 표준 있잖아요. G 슬래시 표준 요 뒤에다가 몇 위라고 쓰시면 돼요. 몇 위. 근데 우리말일 때는 사실 여기 따옴표를 쓰는 거거든요. 따옴표를 쓰는데 우리말일 땐 따옴표를 안 해줘도 엑셀이 알아서 따옴표를 해줘요. 아까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 같은 경우도 연월일 썼지 않습니까? 세서식에서. 그런 경우도 우리말을 써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알아서 해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위라는 글자를 써줬단 말이야. 블럭 잡은 거에다가. 확인 누르면 다 몇이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는 숫자고 화면에 보이는 거 글자처럼 보이는 것 뿐이고. 자, 그 다음 12번 C 13번째가 어디야? 요거네. 157.8889 이건가요? 예. 170하고 157.8889 이거잖아요. C 13번째부터 D 13번째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왜 사용자 지정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수점 두 자까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0.00 만약에 0.000 쓰면 뭐예요? 세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170은 소수점 이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0.00 하고 나와라는 거지. 그럼 157.8889는 어떻게 돼요? 157.89 반올림해서 나오겠지. 이렇게. 무조건 자릿수를 잡아야 될 때는 0이라고 쓰는 거예요. 0. 반드시 자릿수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 있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무조건 나오게 해라. 그러면 00.00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소수점 이상도 있잖아요. 소수점 이상. 자, 007 쓰면 어떻게 돼요? 7만 나와요. 0 안 나와. 왜? 앞에 있는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잖아요. 007 할 때 00이 이게 유효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치면 안 나오거든. G/ 표준 갖고는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사용자 지정에 가면 0이라고 있잖아요. 0. 근데 000 쓰는 거야. 000. 그럼 무조건 세 자리 잡아라 이거지. 무조건 세 자리. 네 자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0이라고 쓰면 1000은 나오겠고 2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020이라고 나오겠고 7만 쓰면 007은 나와라 이거지. 무조건 세 자리를 잡아라 하는 거죠. 그때는 0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상이냐 이하냐는 점으로 구분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럭 잡아서 책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지금 블럭 잡아서 이건 제가 지울 테고 여기 잘못 쓴 것들은 지울 테고 자, 블럭 잡아서 선을 그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선을 자세히 보세요. 겉테두리는 한 줄이죠. 컨트롤 1번 테두리 안쪽과 윤곽선은 그냥 한 줄짜리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한 줄짜리 만들고 자, 블럭 잡았어요. 그래서 테두리 컨트롤 1번 테두리에 가서 윤곽선 안쪽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뭐야? 안과 밖으로 겉으로 다 한 줄짜리가 들어간 거고요. 자, 이렇게 블럭 잡을게요. 서울서부터 제주까지 블럭 잡을 거예요. 여기만 잡는다고.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 서울이라는 동네 위쪽에 그 다음에 제주라는 동네 아래쪽에 두 줄이죠. 위아래로 두 줄이잖아요. 컨트롤 1번 두 줄 선택하고 위쪽하고 위쪽 선택하고 아래쪽 선택하고 이 블럭 잡은 것 중에 제일 위쪽하고 아래쪽 가운데 건 누르면 안 되지. 속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가 두 줄이 되죠. 이렇게 두 줄이 위아래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각선 X를 그려야죠. 오른쪽 끄트머리 밑에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대각선 넣어주면 되죠. 대각선. 테두리에 가면 대각선 있죠. 그렇죠? 그럼 얘가 대각선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댁에서 복습하시는 방법론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댁에서 복습하실 때는 제 강의를 먼저 들으셔도 되고 강의를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복습하실 때는 책을 가지고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교재가. 그러면 이 책을 꺼내놓고 문제를 봐요. 너비를 1로 바꾸래. A의 열의 너비를 바꾸면 컴퓨터를 안 틀어놓은 입장이에요. 지금요. 컴퓨터에 엑셀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려보는 거지. A, B, C, D, A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열너비 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였더라? A를 누르는 거, 뭐 누르는 거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을 봐야지. 답을. 해설을 봐야지. 해설. 근데 해설이 없네? 너무 쉬워서 안 나왔다 보다. 그럼 앞 페이지로 가면 앞 문제에는 해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해설을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맞아 그렇게 했었지 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으로 책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눈으로. 그리고 눈으로 다 공부하고 나면은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어서 불러오게 해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돼요.
무턱대고 컴퓨터로 실습하시면 안 돼요. 복습을 눈으로 먼저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시면 2번 했지만 3, 4번 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게. 그리고 제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 아 하고 알아듣지. 굳이 엑셀을 안 실행해놔도. 그렇죠. 자, 마무리 짓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49쪽 할 건데요. 사실은 진도가 많이 느려요. 이렇게 나가고 우리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지금 뭐를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느려졌는데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번 주에는 복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셀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을 어떤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업만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